리얼 라이브 락TV. 자, 방금도 전해드렸지만 대깨문들, 이번에는 또 대깨조들이 또 정말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느껴야 할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대한민국 코미디, 국제적인 코미디, 기생충 가족 코미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뭐 직업이 변호사이고 수입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과연 말입니다. 변호할 가치를 느꼈을까 싶습니다. 자, 죄를 지은 자가 너무나도 뻔뻔합니다. 자, 순간샷이라고 하지만 또 스틸샷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말입니다. 방금 지나갔지만 저 눈빛 한번 보십시오. 저렇습니다. 그야말로 파렴치함과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18명을 선임하고서 검찰 측 수사가 가혹하다, 검찰이 지독하다, 인권 운운대며 방해하고 말입니다. 맨날 대가리가 깨져서 아프다. 어릴 때 머리를 유학 중에 빌딩에서 떨어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머리가 아프다, 눈이 안 보인다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고 가더니 뒤늦게서야 변호사 8명이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변호사 왜요? 여론이 좋지 않던가요? 그런 일에 연연해야 할 여자 아닌 듯 하던데 왜 정경심의 변호사들이 사임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의 이 정경심이 꾸렸던 이 18명의 메머드급 변호인단 가운데 8명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특감 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 등이 물러난 것인데요. 이로써 정씨의 변호인단은 10명 규모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말입니다. 10명이면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변호인단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변호인단 전원을 지금 사임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런 이 가운데 정경심이 뭐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10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법무법인 다전 소속의 변호사 8명은 정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로써 정씨 변호인단에는 7명이 남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직속 부하였던 이인걸 변호사와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이 홍기채 변호사, 대검 중수부 출신 김성규 변호사 등 대부분 말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사임을 두고 정씨 변호인단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과 또 검찰이 이러면 이번 주에 조국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변호를 할래도 어쩌면 변호거리가 있어야 변호를 할 맛이 날 텐데 말입니다. 이 기생충 가족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국민 감정이 어떠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더 이상 과오를 저지를 이 죄를 짓지 말고 말입니다. 또 반성이 없는 이 지도급 자들이 법정 최고형으로 판결이 돼야 할 것입니다. 범죄 피의자도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자기 방어를 할 때 동정심이라도 있을 것인데 오히려 국민 감정을 극도로 자극을 해놓고 모두 부인하는 것은 파렴치한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합니다. 자, 정경심이 이렇게 눈을 쥐뜨고 말입니다. 자, 법정으로 들어갈 때 저 모습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누누이 말입니다. 이 황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어릴 때 다쳤다. 또 유학 중에 강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빌딩에서 떨어졌다 등등 말입니다. 툭하면 조사 도중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조사 못 받겠다 하고 말입니다. 집으로 가고 했는데 결국 자꾸 그러니까 구속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경심의 남편인 조국에 관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조국이 이르면 내일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79일 만에 이루어진 소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권영건 부장판사는 14일 조국을 소환해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직접 개입했는지, 자, 이것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입니다. 자, 자신의 마누라 정경심의 차명 주식 거래에 관여했는지, 이것은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이 핵심 의혹을 꽂고 검찰은 조국의 이 서울대 연구실과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이 장학금 불법 수령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의 직위가 장학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국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병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임 과정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조국이 내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정문을 통해서 출석해서 이 언론사의 포토라인 앞에 설지, 현재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가 말입니다. 수사 관련 공보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뭐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이 포토라인 세우는 것도 없앴다. 공개 소환도 없앴다. 검찰이 말입니다. 이 정경심 수사 하나 때문에, 이 조국 일가 수사 하나 때문에 그런 걸 다 없앴습니다. 자, 그런 것을 들어서 조국 소환 여부나 출석 방식에 대해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소환할 때 공개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이놈의 좌파들은 말입니다. 뭐가 그리도 대단한지, 이렇게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법까지 없애가면서 황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나저나 말입니다. 내일 오전 빠른 시간에 포토라인에 서는 게 확정적이기만 하면 이 조국의 뻔뻔스러운 그 머리카락 톡톡 휘날리면서 말입니다. 쓸어 올리는 그 초췌한 모습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이 내일 또 구미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검찰청사 앞에 가서 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방송 언론사와 함께 이 조국이 이 검찰청사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말입니다. 전해드리고 제가 구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고 모든 게 드러나도 나는 모르겠소 하고 말이죠. 우리 아들은 그 봉사활동하고 다 저 표창 받고 그 확인서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이 코미디 가족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